축하드리고요. 필요한 간담회 내용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통적 내용을 먼저 일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관련된 학교별 자료들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첫째 자녀가 그 입시를 치러본 경험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있으시군요. 예. 경험이 있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시는 더더욱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첫째 학생, 첫 자녀가 이제 입시를 치르는 어떤 도입을 맞이하게 되신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고 또 시행착오가 분명히 또 있겠지만 크지 않은 시행착오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정말 들썩들썩할 정도로 많은 또 호황리에 끝난 드라마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붐이 있었죠.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은 저게 실화냐? 근데 실화 맞고요.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도 않을 거고 실제로 뭐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게임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먼저 하나 작은 결론을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바로 서부학군에서 또 지금 해당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셨고 이제 배정을 받으셨는데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반드시 수시로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 중에서도 학종으로 보내셔야만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이미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제 고3까지 끌고 가면서 수시, 그것도 학종으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일단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뭘까요? 내신이죠. 그렇죠? 작년까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전국이 지금 내신 전쟁으로 3월부터 거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원래 3월 한 달 동안은 내신 기간이 아니었어요, 학원가가. 3월 한 달은 그냥 모의고사 보고요. 애들 적응시키고 그리고 수능 공부를 시키는 그런 월이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에 또 교육 특구라고 불리워지는 동네들은 3월부터 그냥 내신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별로 다 솔팅을 해가지고. 왜 이러냐면 그만큼 수시, 그리고 수시 중에서도 내신이 반영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성 그리고 선일 선정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입학식 앞두고 계시는데 첫 내신 중간고사가 5월 첫째 주 정도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벚꽃이 만개를 할 시점이고요. 서서히 진다 그럼 시험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벚꽃이 막 이렇게 막 벚꽃이 엄청 많이 폈을 때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뭐 마음이 산란스럽고 이제 이러면 안 되고요. 한참 빠꿍해야 될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 시험이 딱 끝났는데 국어, 영어, 수학, 또 통합과학, 통합사회의 등급을 환산을 해봤더니만 애가 2.1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나쁘진 않죠. 2.1이 그렇죠? 그리고 3.0이에요. 혹은 4.5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제가 성적을 대충 우리 아이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지금. 다 뭐 2.1인데 제가 4.5 얘기하는 거 아니고 4.5가 단데 제가 2.1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골고루 지금 어느 성적 포진대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나름대로 좀 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몇 퍼센트 안에 들었다, 전교 몇 등 안에 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죄송합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중학교 때 몇 등급이었고 몇 등 했는지 이제부터 시작인데 2.1등급으로 시작하는 학생한테 학부모님들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인공인 여러분들은 본인이 2.1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심할 점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한테 너 다음번부터 무조건 다 1등급 때려?가 아니라 1학기 끝나고 이제 1학년 마지막까지는 1.8로 우리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0, 뭐 1.3이 아니고요. 또 3.0등급인 학생한테는 2.4까지 가보자. 우리 1학년 마무리는. 그리고 4.5인 학생은 당장 다 2등급 이상으로 올려. 학원에 들인 돈이 얼마냐? 이제 이러신 얘기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3.5까지는 올리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실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신 상처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유행어처럼 돼버렸어요. 첫 내신, 첫 중간고사의 내신 상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내신 상처로 가장 힘들어하는 학교가 과거에는 예일하고 대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성은 뭐
자사고가 이제 아니지만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 학생들이 왜 내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자기가 이 정도까지는 좀 모르는 거예요. 그 내신이 좀 어려울 건 알았지만은 그래도 중학교 때 내가 한 가락이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지금 이런 싶은 심정인 거죠. 근데 걷다가 이제 엄마 아빠 얼굴 떠올리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만 있지 몇 등급이 잘 본 거고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괴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목표 점수의 등급을 이렇게 새겨드렸는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찍은 게 아니고요. 현실 반영한 어떤 등급의 상향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꼭 책임지고 처음에 시작하셔야 될 게요. 일단 학부모님과 자녀분이 꼭 친해져야 된다. 지금도 친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입결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서부학군에서 학원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대학에 좋은 데를 간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집안 분위기가 일단은 엄마랑 엄청 친해요. 아빠하고도 좀 친해요. 그래갖고 집안 분위기가 조금 좋아요, 애들이. 근데 다른 집한테는 욕 먹을 수는 있어요, 그 집이. 뭐 저 집은 왜 저래? 막 애들도 그렇고 막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치만 중요한 거는 자녀와 학부모님의 관계가 매우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성적을 안 숨겨요, 애들이. 그러니까 민망은 하죠. 엄마 나 꼴등해서 뭐 이건 아니지만 일단은 성적을 숨기지 않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일단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석을 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딸 화이팅 이게 아니라 지금 이 2.1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냐. 지금 선정에서 3.0등급 나왔다는데 이거는 인서울 가능한 거냐 이거. 어느 정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냐. 이것들을 분석을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중간고사 이후에요.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등급별 또 과목별 장단점을 학생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죠. 근데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비록 네가 3.0이지만 그래서 인서울이 지금 좀 어려운 상태겠지만 1학년 마무리를 2.4로 때린다면 건대 정도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2.4 건대 이런 어떤 목표 대학이 설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현재 3.0이라서 가천대인데 그렇지만 네가 선정해서 2.1, 2.8까지 때린다면은 우리가 건국대학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래서 구체적인 숫자와 목표 점수에 대한 어떤 지원 가능한 대학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의 다 없으세요, 보면. 거의 없으세요. 그냥 이래가지고 어딜 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더 올려야지. 옆집에 보니까 1.8도 뭐 어디 갔대더라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서로 분위기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이 전체적으로 그 입시를 계속 이겨내야 될 어떤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되죠. 그리고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이렇게 가서 과연 할 수는 있는 건지 이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학원도 보내시고 화이팅도 해주시고 라이딩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공감 그런 능력들이 좀 같이 있으시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정말로 단언컨대 좋은 대학의 학생이 합격한 경우는 일단 학부모님과 관계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목표로 하는 대학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잡습니다. 무조건 스카이 막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좀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 점수부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종으로 가야 된다. 대성이 아무리 자사고라도 그건 예외는 없었어요. 선정에 과중반이 있다 그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학종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학종은 아시다시피 내신 점수로만 뽑는 거 아니잖아요. 서류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고1 때는 어떤 기간이라고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신선한 재료를 만드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는 뭘까요? 지금 신선한 재료 준비하는 기간이니까요. 뭐 만두, 전골 이렇게 딱 종목이 나와 있지 않아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움바 파스타, 뭐 크림 파스타 이렇게 딱 종목이 나와 있어서 그 종목을 생각하면서 마트 가서 장을 안 보셔도 돼요. 신선한 재료들로 일단은 구비를 하시는 게 1학년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신선한 자료에 당연히 첫 항목은 뭘까요? 신선한 내신이죠. 내신 일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내신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선한 재료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입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여학생들 조금 뭐랄까요. 중학교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겠지만 진짜 선생님한테 삐지거나 선생님 뒤에서 뒷담화다 걸리거나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남학생들 어리버리하고 선생님이 싫어하는데 자꾸 지각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대고 이제 이러면은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일단 각 과목 선생님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학부모님과 학원 또 입시에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이런 업체들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은 절대로 학부모님과 학원이나 컨설팅이 아닙니다. 주인공은요, 학생하고 학생이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바로 주인공이세요. 주 메인 주방장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 또 학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이냐면 옆에서 보조 주방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 기구들이 굉장히 많죠. 커다란 웍도 필요하고요. 프라이팬도 종류별로 달리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미리 물을 끓여서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게끔 준비도 해주는 기간 그런 것들을 눈치 빠르고 또 적절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세팅을 해주는 역할들을 바로 저나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보조 주방장의 역할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 선일에서 내가 내신이 2.1등급, 2.3등급 정도 한다. 그럴 수 있겠죠? 선정에서 마찬가지고 대성에서도요. 나쁘지 않은 등급이에요. 근데 대성이나 선일 선정에서 2.4등급이다 그러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전체 내신이 9등급까지 있는 거 아시죠? 자, 얘는 일단은 가만히 냅두면 어딘가 가요. 크게 뭐 손을 안 봐도 경희대 위로 어딘가 던지면은 갑니다. 6개 내신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어딘가는 걸리게 돼 있을 거예요. 추합으로 걸리든 간에. 그래서 걔는 경희대 정도 이상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내신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전제예요. 내신 2.4등급으로는 인서울 어려운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만 좋고 다른 게 볼 게 없다면. 근데 2.3등급, 1등급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경희대 이상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이잖아요. 근데 먼 짓을 좀 하면 어떨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보조 주방장의 역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조금만 시기적절하게 세팅을 해주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이 시기에 자율동아리 뭐가 들어가야 되고 보고서는 어떻고 생기부의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친구를 당연히 스카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가만히 냅두면 그냥 뭐 지방 애들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맞춰서 그냥 학교에서 쓰라는 대로 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3등급 초반대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점 후반대부터 3점대 초반대, 2.5에서 3.2 정도로 볼까요? 2.5에서 3.2등급은 일단 가만히 냅둬서 3학년 1학기까지 저렇게 냅둔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인서울을 가기는 조금 애매한 점수대예요. 그래서 3점대 초반대는 이제 가천대를 딱 기점으로 위로 던지는 거죠. 가천대는 학부모님들 아시는 예전 대학의 이름은 경원대였습니다. 성남에 있죠.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 뭐 의대도 있고 굉장히 대학이 커졌는데 어찌됐건 인서울은 아니에요. 성남에 있으니까. 가천대를 기점으로 위로 던지는 점수대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때에도 보조자 역할에 따라서 인서울 전략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에도 저희 그 예일 졸업한 학생도 예일에서 내신이 3.2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대성에서도 3.23등급, 1학년 때 4등급으로 시작했다가 자사고였을 때 한양대 갔어요. 서울. 그리고 예일여고 학생은 홍대 갔고요. 그 보조자 역할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가만히 냅두면 선일에서 3.2는 인서울 못 가요. 전략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자, 반대로 또 4.5등급이다, 3.5등급이다. 요 정도 점수대 맞기도 사실 쉬운 거 아니고 얘네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공부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일단은 인서울은 당연히 좀 어렵고요. 보통은 저 정도 점수대는 충남권 이하입니다. 충북 아니고 충남이에요. 그리고 전문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들이죠. 그러나 가만히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오신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조자 역할에 따라서 이 친구를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눈은 다 이쪽으로 가 계시죠? 혹은 여기에 있으시죠? 근데 현실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은 수도권 전략으로 세우다가 그게 되면은 인서울 전략으로 세우고 그게 되면은 스카이 전략으로 세우는 거지 누가 여기서 일로 점핑을 하나요? 다른 집 애들은 다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현실적인 대략 이런 전략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애성적은 여기 있는데 자꾸 옆집 애들, 뭐 친척집 애들 이런 얘기 하시면 이제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전략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 보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신이 딱 갔더니 1학년 중간고사를 봤는데 3등급이에요. 3등급. 3등급을 기점으로 한번 전략을 좀 짜볼게요. 3이라는 등급 앞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애매하죠. 그쵸? 3등급이라는 전략 자체가 인서울을 가냐 마냐 약간 여기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수도권이냐 마냐 여기서 나눠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내신 등급이 3등급보다 좀 못 나왔다. 3등급 아래쪽이다. 이러면 속된 말로 그냥 나대지 말고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남들이 뭐 한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설레발치고 막 굉장히 부산스럽게 막 활동에 치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을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맞아, 저 말이 맞아. 기본이지 그러시면서 성적에만 딱 꽂혀 있으시죠. 그 기본은 학종에서 성적만이 아니에요. 성적이 1순위 맞아요. 성적이 1순위 맞아서 3등급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이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 옆에 뭐가 써 있나요? 생기부 옆에. 바로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바로 교과목 세특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등급이거나 4등급이거나 2등급이거나 당연히 다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부터 그 생기부 기재 글자 수가 좀 달라진 거 아시죠? 그리고 소논문 같은 거 못 쓰는 거 아실 거고 자율동아리 1년에 하나 하고 그리고 교내 수상 실적은 한 학기에 하나밖에 못 실습니다.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바뀌었지만은 그 와중에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교과목 세특사항 글자 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챙기는 게 기본인데 이게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가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독서활동 당연히 기본이죠. 저는 굉장히 많은 생기부를 지금까지 봤잖아요. 선일 것만 본 게 아니라 선정 대선 것만 본 게 아니라 예일 것도 보고 동명 것도 보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거 보고 중앙 거 숙문 거 다 본 적이 있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권이나 목동권의 학생들의 생기부 인천권 다 본 적이 있는데 보면 독서가 챙겨져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짜 엄마가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애지만은 진짜 애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혼자서 뛸 수 있는 그런 독주 상황이 아니고요. 철인 3종 경기, 철인 10종 경기 정도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누가 같이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페이스메이커나 같이 이렇게 정말 어떤 같이 뛰어줄 수 있는 어떤 러너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러닝 메이트가 좀 필요하다는 건데 독서가 챙겨져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애도 안 챙겼지만 엄마가 한 번쯤 보실 수 있었는데 독서는 세팅은 좀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고 독서는 읽은 책에 기재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안 돼 있는가. 대학을 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독서는 한 과목당 2권 이렇게 옆에 이제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교내 동아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학교 들어가면 3월 달에 선배들이 동아리 광고를 하고요. 또 인기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 거기서 이제 면접 봐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 동아리 그리고 교내 대회 봉사활동까지. 봉사활동이 안 중요해지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안 중요해지지 않았고요. 옆에다 이제 특기사항만 쓰지 않을 뿐이지 봉사 시간 다 그대로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설에서 몇 시간 했는지도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뭐 안 중요해졌다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한 곳 혹은 두 군데에서 전공하고 상관이 없어도 계속해서 한 달에 2번 이상씩은 꾸준히 계속 봉사를 한 기록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딱 기본이에요. 기본치고 많죠.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내신이 2.8등급이다, 1.4등급이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기본 때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율동아리예요.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는 말 그대로 자율적 동아리죠.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구성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탐구하고 보고할 건지도 안 정해져 있고요. 본인들이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동아리는요. 일단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팀을 짜야 돼요. 그래서 딱
세은이가 이제 내가 팀장이 된다 그러면은 6명 혹은 8명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자마자 이제 3월 한 첫째 주, 둘째 주에는 기준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왔다면 여러분이 놓친 거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마감은 언제 하냐면 3월 달 마지막 3월 28일 정도에 마감을 하는데 일단 주제를 정하고요. 주제를 정한 상태에서 팀원을 정하고요. 팀원을 정한 상태에서 지도교사 선생님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3월이라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애들이 선생님을.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도 해도 좋고 아니면 주제와 관련 있는 각 과목 선생님이실 수도 있겠죠. 이래서 개괄적 내용에 대한 이 신청서를 내야 돼요. 신청서는 3월에 보통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신청서가 접수가 돼야 그때 이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자율동아리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세연이 해봤어? 잘 했어? 그때? 기록이 됐어? 이게 현실 상황이죠. 근데 중학교 때 자율동아리를 많은 학생들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는데 이제 주제 선정부터 약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모여지지. 잘 안 모여져. 그리고 일단은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은 창대한데 마무리가 다 굉장히 용두사미가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결국 우리 아이의 생기부에 자율동아리 내용이 들어가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중학교 때. 근데 이것도 우리 동네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동네라 그러지 다른 데 안 그래요. 진짜 목동이나 뭐 대충 이런 데는 엄마들이 다 난리치고 해서 이제 다 모이게 하고 사진 다 찍어주고 이제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우리 어차피 일반고 갔으니까 그 경험이 뭐 지금 이렇게 살아서 그게 내 대입에 직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거는 고기도 먹어본 애들이 먹는다고 해봤던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를 좀 알거든요. 시행착오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입시 쪽에 있고 하니까 큰애는 당연히 자율동아리를 하고요. 둘째가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요. 얘는 뭐 특목고를 보내거나 그런 생각을 제가 아직은 하고 있진 않지만 작년 중1 올라갈 때 자율동아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에 한 달에 2번씩 일요일 오전 8시에 만나는 거예요. 4시간씩 채워야 되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4시간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상암동 엄마들이 그냥 2시간 모였다고 그러고 4시간 했다고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아니 너무 그렇게 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자꾸 이러지 말자 우리. 그래서 무리수죠. 8시에 오전 8시에 모여서 거의 한 11시까지는 한 달에 2번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 지도교사님한테 가서 보고서 내라 그러고. 일단은 이제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지금 고등학교 때의 자율동아리는 그렇게 놀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 주제가 되게 명료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버해갖고 막 고1 때부터 전공적 감성 살린다고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문과애든 이과애든 전공이 뭐든 간에 자율동아리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주제가 하나여도 그 안에서 자기가 뽑아갈 것들은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잠시 후에 자율동아리 설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대외 활동, 토론 활동 이것들이 이제 본인 내신이 3등급보다 좀 높다. 이러면 이걸 신경 쓰라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등급까지의 기본 그리고 3등급 조금 못 되는 학생들의 기본이 있었고요. 3등급이 조금 못 되는 학생들 혹은 3등급이 위로 올라가는 학생들이든 간에 공통적 기본적인 집중사항이 뭐냐면 일단 학업 역량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아직 공부를 중학교 때 좀 안 해봤던 학생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가 사실 거품이 많잖아요. 제대로 된 공부 안 했는데 점수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일단 고등학교 딱 가서 아까 말씀드린 내신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솔직하게 진짜로 발개 먹고 이거를 한번 까봐야 돼요. 왜 이러냐. 공부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건 아니냐. 단어량이 너무나 허접하게 약한데 자꾸 문법 했던 건 아니냐. 수학도 선행을 쓸데없이 많이 했던 건 아니냐. 국어는 언제 한번 그렇게 긴 지문을 읽어보기는 했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소 어떤 학습 진단이 좀 필요하고요. 가만히 혼자 앉아서는 그걸 진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병을 어떻게 진단해요. 수학학원에 가서 요청을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풀이 할 때 자꾸 연산의 실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응용이 부족합니까? 선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부터 아주 진지하게 1시간 정도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여기 선생님과의 관계는 학원 말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 과목별 선생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되게 추상적인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성적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 이제 내가 딱 입학해서 어떤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내가 점수를 저 새끼보다 저 아이보다 내가 더 잘 볼 거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학급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바로 그 자율활동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에서 꼭 회장 부회장을 해야 되나요? 하면 좋죠. 근데 회장 부회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본인이 성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두 딸은 회장 부회장하고 진짜 거리가 멀더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에 한 번도 회장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둘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그래서 저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청소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칠판을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칠판을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그 재작년에 서울의대간 우리 예일여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일찍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교실 문을 먼저 여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모든 것이 다 역할일 수 있고 미디어 부장도 역할일 수 있습니다. 과학 선생님 아니면 미디어가 필요한 수업을 할 때 그 장비들을 미리 준비해 오는 그런 어떤 역할들. 그래서 각 3월달 딱 이렇게 반 배정 받고 담임선생님이 설정이 되면은 반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 기간에 학부모님들 가시면 우리 애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를 꼭 물어봐 주세요. 청소인지 아니면 미디어인지 무엇이든 말이죠. 그래서 그 활동을 계속 해야 돼요. 1년 내내. 그래서 생기부 마지막 마무리될 때에는 자율활동에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꾸준하게 써주셔야 돼요. 되게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나중에는 막 이래요. 자율활동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막 이러고 앉았고 복부처럼 선전고 다니는 애들이 다 똑같은 자율활동 써있고 앉았고 진로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기부 갖고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사실. 자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생기부로 좀 넘어와서요. 생기부에서 성적만큼 중요한 것도 기재사항이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은 게 아까 전에 교과세부 특기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성적을 엄청 올려요. 막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시키고 막 끙끙끙 하면서 겁나 관심이 많아서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예민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 보고 이제 기말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이제 올 겁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오기 직전까지 1학기의 교과세부 특기사항을 써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어느 과목의 어떤 선생님인지는 몰라요. 근데 있으실 거라고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약간 컬처가 다르기도 하고 선생님들마다 약간 성향이 좀 다르신데 1, 2학기가 같은 과목의 선생님이 쭉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1학기 바뀌고 끝나고 나서 2학기 때 수학 선생님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학기 교과 세트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고쳐줘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1학기 때 수학 선생님이 1학기를 종료하는 시점이니까 이미 생기부에 500자 중에 250자가 끝나야지 정상입니다. 같은 선생님이라 하시더라도 1학기를 미리 마무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왜냐면 1년 지나고 나서는 너무나 이게 많아지니까 소화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국어 과목에 교과서 혜택을 써야 돼요. 근데 국어 선생님께서 한 반만 들어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4개 반을 들어가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반에 30명이라고만 잡아도 3, 42, 120명입니다. 근데 120명한테 당연히 똑같은 수행평가를 줬고요. 그리고 시험도 봤고요. 발표나 이런 주제 내용도 똑같이 다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반만 예쁘다고 수행평가 더 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복붙으로 120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내가 내준 수행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는지 또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래서 이걸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어떤 내용들을 알게 돼서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틀고 갔는지 이거는 선생님이 다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애 보고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250자에 맞춰서 써갖고 가야 돼요. 한 학기에 250자, 1년에 500자, 과목마다 다 동일해요. 그래서 써오라고 하는데 애가 뭘 써오라는지 그게 뭐예요? 이제 이래버리면 골 때리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인 거지, 자기 태어나서. 생기부를 제가 써요? 불법 아니에요? 막 이지랄하고 앉았고. 엄마는 아예 관심도 없고. 야, 그게 그 과목이 벌써 쓰래? 학기 말도 아닌데? 1년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약간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써오라고 하면은 제가 다 이거구나. 왔네. 이러고 이제 야, 준비됐지?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죠? 이제 쓸 때 잘 쓰냐면 더럽게 못 써요. 안 써봤고 특히 남학생들
굉장히 그 뭐랄까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들죠. 여자애들에 비하자면. 이러다 보니까 너무 못 쓰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함, 관심이 많아서, 흥미가 많아서, 문제풀이 능력이 우수함. 그러니까 약간 어떠냐면은 좀 뭔가 그냥 되게 재미없는 글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생기부 우리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원서를 써서 그 자소서로 결국에는 딱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그 자소서를 읽으면서 와, 이 새끼 봐라. 한번 궁금하네. 한번 오라고 하고 싶네. 얼굴 좀 보자.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소서가 무슨 자소설이 아니잖아요. 생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는 건데 생기부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의 생기부가 아니고 전국에서 널리고 깔린 생기부면은 그게 왜 궁금하고 왜 좋다고 하겠어요. 뽑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식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나만의 학습 노트를 제작함.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 있었어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 너무 그 과목이 힘들었거나 혹은 너무 재미있었거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개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나만의 학습 노트 제작할 수 있잖아요. 수학 노트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땡땡 주제를 현 사회 이슈 이것과 연관지어 이럴 수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고1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도 아니고 2020년도도 아니고 2019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대성고에 살고 다니고 있는 나, 선정에 다니고 있는 나, 선일에 다니고 있는 내가 고민하고 겪었고 같이 연루시킬 수 있는 현 사회 이슈가 들어간다면 매우 좋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고 스토리를 그냥 이해함이 아니라 재구성을 한번 해봄. 그래서 이런 식의 수행평가가 많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스토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 과목의 수행평가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종탑 아래서라는 교과서 수록 문학작품이 있다면 종탑 아래서라는 문학작품의 귀결이 거기 들어있지만 그 내용의 끄트머리를 자기만의 스토리를 재구성해서 소설을 완성함. 이런 게 수행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소설이나 문학이라는 게 무슨 웹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도 들어가야 되고 왜 주인공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감정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관련돼 있는 다른 책들도 읽어야 되겠죠. 이런 깊이 있는 탐구가 들어가는 것이 교과서부 특기사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썰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써오라고 할 때요. 지금 이 말씀 다 드려도 다 까먹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거의 여름방학까지 거의 약간 놀자판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홍대 가고 막 노래방 가고 막 떡볶이 먹으러 가고 막 PC방 가서 살고 이럴 수 있는데 뭐 놀아야죠. 하루 정도는.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름방학식 전까지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써서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고 막 여행 가버리고 그러면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더 웃긴 거는 더 중요한 건 언제겠어요? 2학기 말이겠죠. 2학기에 기말고사가 딱 끝나고 나면은 1년 동안 너무 막 후련하고 이제 2학년이야 싫어야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놀자 막 이러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가 되잖아요. 스터디 카페가 꽉 차요. 기말고사 끝났는데 스터디 카페가 꽉 찬다고요. 다 랩탑 들고 그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작성하느라고 볼일 다 봐요. 보고서 막 갑자기 내라 그러고 학교마다 일정이나 특징이 좀 다릅니다만 이건 형평성 때문에 갑자기 보고서를 내라는 요청이 막 들어와요. 근데 오늘 내가 주제를 줄 건데 내일 모레까지 써. 아니면 오늘 줄 건데 내일 정오 12시까지 제출해? 선생님 메일 번호 이거야? 이거예요. 근데 그때 막 어리버리하고 막 못 들었다 그러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선생님 전달사항 챙기지 못하고 이래버리면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보고서 제출해서 그걸로 상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교과세부 특기상의 마지막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방학이면은 되게 여행도 가시고 되게 편했죠. 요즘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뭐 이제 12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2월 말까지 생기부가 마감이기 때문에 휴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진짜 개념 있는 선생님들은 그때까지 계속 그냥 그거 고치고 10번씩 와가지고 또 고쳐달라고 막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정말로 뭐 방학이라는 일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학교마다 조금 뭐랄까요. 그 겨울 방학식 전까지 써와 막 이런 학교도 있어요. 겨울 방학식 전
까지 써오고 그거 넘어가면 안 써줄 거다. 이런 학교도 있고 12월 말까지 제출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죠? 2월 며칠이죠? 25일이죠. 2월 28일까지가 마감이에요. 그 저희 딸이 고3 올라가거든요. 걔 지난주에 진로 희망 사유를 고쳤어요. 2학년 거를.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뭐 12월 말까지다, 방학식 전까지다 이러지만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개인 카톡으로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고쳐주시면 감사할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막 이렇게 읍소도 하고 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고서 또 내기도 하고 또 문학 뭐 세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상의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해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있는데 얘는 이러고 있고 다른 애들 한 수십 명은 몰라요. 전혀 깜깜이에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이러기도 하고요. 챙기는 애들만 챙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입시가 소수만 갑니다. 다수가 가진 않죠. 이런 걸 챙기는 거는 사실 뭐 돈이 있다고 챙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굉장히 뭐 다른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못 챙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이걸 쓸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당 학년당 500자예요. 그러니까 1학년의 국어가 500자고 2학년의 국어가 500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가 들어가는데 3학년 1학기까지 250자겠죠. 그래서 국어 과목이 500자, 500자, 250자를 통해서 얘가 고등학교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국어를 공부하고 탐구해 왔는지에 대해서 거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국문과를 가려는 애는 그걸 당연히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학기당 250자인데 너무 열의가 심해서 1학기 끝나고 막 300자 써서 내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뉘앙스가 안 된다는 느낌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학기가 훨씬 중요하고요. 1학기 때 그렇게 다 써버린다고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쳐줄 거다 이렇게 아니라고 나이브한 생각 버리세요. 그냥 써서 보내드리면 거의 그것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기대를 엄청나게 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과목의 250자의 구성은 이런 식이어야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목차가 뭔지 또 명확하게 주제를 밝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외부에서 영재학교 어렸을 때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진짜 안 되고요. 고등학교 우리 선정고, 대선고, 선일고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목차를 공부를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나 발표를 하라 그럴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남의 집 얘기, 남의 동네 얘기 막 있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얘기, 우리 수업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을 한다. 자, 두 번째는 본론인데요. 비판적 사고를 발현시켜야만 합니다. 여기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판적 사고를 잘못 생각하시면은 뭔가 네거티브하게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좋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나쁘다라고도 비판할 수 있는데 비판의 기준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비판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비판적 사고라는 건 객관적 근거 자료를 통해서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객관적 근거 자료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자타가 공인할 만한 데이터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뭔가요? 책이죠. 뉴스고요. 가짜 뉴스 말고 진짜 뉴스. 논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EBS 다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탐구 방법, 근거 자료를 통한 의견을 정리해야만 하죠. 며칠 전에 이제 대선고에서 이번에 대학을 합격한 우리 제자가 잠깐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면접을 봤던 자기 면접 썰을 풀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얘가 이제 대선고에서 3.2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내신을 좀 안 보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건대도 보고 뭐 여기저기를 봤는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생기부를 교수님이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소름이 너무 끼쳤대요. 그래서 막 집요하게 압박 질문을 하는데 얘는 이제 뭐 경영경제나 관광경영 이쪽을 이제 진로를 정해가지고 그런 과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입학사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을 얘가 갖고 있었는데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고 알아본 결과 그 생각은 선입견이었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로망이 생겼고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문화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결론인데 얘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애거든요. 굉장히 난애예요. 진짜로 남자인데도. 근데 그 질문을 딱 듣고 야 거기서 선입견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니?
원래 있었던 선입견이라는 게 그렇게 조금 알아본다고 어떻게 바뀌어? 그랬더니 저기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보고서를 썼죠. 생기부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문화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대사관 같은 데를 가서 그런 조사 발표 같은 것들을 했었고 또 친구들과 토론을 해봤다 그랬지. 친구 몇 명이랑 토론했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교수님이. 저희 반 친구 20, 30명 정도랑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반? 다른 반은? 다른 반은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다른 반 친구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고 이제 새파랗게 고등학교 3학년 졸업도 안 한 애잖아요. 근데 이렇게 압박 질문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멘탈이 막 털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어떻게 탐구 방법을 잡았느냐? 우리 반에서만 했느냐? 아니면 모집단 자체를 좀 더 크게 잡았느냐? 아니면 연신내역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느냐? 모집단이 50명이었냐, 100명이었냐, 여자였냐, 남자였냐 이런 것까지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면접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정리하고 그냥 정리 이게 끝이 아니라 보고서가 있어야죠.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독서 활동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활동을 오해를 하시는데요. 안 읽고 써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시고 읽고 써야 되고요. 아무거나 읽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고교생들한테 추천하는 100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새끼가 선정고등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수행평가로 했던 주제와 관련 있는 독서가 꽂혀야 돼요. 엉뚱한 거 쓰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그걸 알게 됐음이 끝이 아니고요.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을 통해서 학습 방향과 어떤 변화 그리고 관심 분야가 확장이 된 게 필요하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세특이야 자소서 1번이야 2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소서 1, 2번도 같은 사이클로 돌아요. 그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worst case예요. 그런데 그냥 읽어보면 worst case 느낌이 안 나고 best case 같아 느낌이. 잘 썼겠어. 꽤나 잘 썼어. 미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외에 다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사함. 주제를 밝힌 거 맞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핵에너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PPT로 발표함. 다 이런 식이에요. 애들이 쓰라 그러면. 핵에너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겠죠. 정리했겠죠. 그리고 발표했겠죠. 이거는 뭐 충청도에 있는 애나 대성고 다니는 애나 뭐 전라도에 있는 애나 다 이 정도 얘기를 안 쓰나요? 다 쓰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이거죠. 자료를 어떻게 조사했는데 그래서 그 PPT 내용이 뭐였는데 자료를 어떻게 조사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파괴의 원인을 깨닫고 환경 파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탐구함. 뭐래? 그 탐구 방법, 구체적인 보고서의 내용, 얘만의 보고서가 갖고 있는 핵심적 그 중심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탐구했다라고 하는 것만 끝이죠. 궁금하지도 않고 호기심이 유발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교과서 이외의 다른 지역의 생물 진화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함. 200자예요. 아까 제가 한 학기에 몇백 자라고 말씀드렸죠? 250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워딩으로 채워진 200자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요. 그냥 김선일 양의 생기부예요. 이 대성군의 생기부고요. 이거는 그냥 어딜 가도 있을 법한 재미도 없고 핵심도 없는 매력이 없는 생기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특이. 근데 바꿔보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조사함. 여기서부터 주제가 훅 들어와요. 지금 화석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북한은 우리보다 5배가 더 심하대요. 장치가 없어서 걸러지는. 아무튼 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사한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난지공원에 난지공원. 난지공원은 대치동에 다행스럽게도 없고요. 목동에도 없고 중계동, 상계동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용인 외대부고 옆에 있는 산도 아니고 딱 우리 동네에 있는 난지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딱 최적화된 어떤 소재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난지공원의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 처리해서 재생산한 폐기물 에너지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를 일단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이건 장점인데 일단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그 시설을 만드는 데에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환경에는 좋은데 돈이 겁나게 들어가네.
이런 단점을 발표했고 2020년부터 신축 공공건물과 2025년 민간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의 인증 기준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는 거를 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환경하고 연루를 하다 보면 이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는 말이 탁 나오는 순간 얘 전공은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생명공학이 될 수도 있고요. 지질학이 될 수도 있고 물리학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사례가 넓어집니다. 사회학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인증 기준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외국의 생태 도시의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생태 도시의 기준과 비교해 환경에 대한 학습 방향을 설정함. 딱 1학년한테 적합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이걸 듣거나 혹은 읽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우리 애가 할 수 없을 것 같거나 본인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애들이 다 할 수 있고요. 1학년 때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좀 혼나야지 돼요. 이렇게 약간 혼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야 그게 아니지 이 새끼야 몇 번을 말하냐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1학년 때 좀 잡으면 2학년 때 잘 써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안 거치면 3학년 때까지 이런 것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생기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을 못 갑니다. 진짜로. 성적이 아무리 뭐 2.4라도 이런 식이면 못 가요. 이 생기부를 누가 보실 것 같으세요? 이런 메커니즘이 다 있는데. 그래서 애들 거 쓴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성고 우리 졸업생 선배는 본인이 다 나름대로 잘했고요. 1학년 때는 좀 남학생이니까 이런 것까지 모르죠. 그래서 잡아주고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3학년 때는 뭐 별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거의 다 알아서 쓰고 실제로 자기 전공하고 연루돼 있는 활동도 본인이 다 만들어서 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짜로 이태원 가고 보고서 진짜로 쓰고 그 활동하고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오만 걸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진짜. 자,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못하고 힘들어 할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우리 학생들이 정답이 뭘까 엄청 궁금해하면서 막 탐구하면서 막 보고서 하면서 공부를 했니? 경환아 그랬니? 우리는 어느새부터 정답은 문제집 뒤에 있다는 걸 알고 말았어. 그치? 정답 안 궁금해요. 문제집 뒤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정답은 문제집 뒤에 있는 정답지에서 얘기하는 하나만 정답인 걸 알고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251호 교육개정안으로 바뀌고 또 교과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건 보시는 것처럼 걔가 점수를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평가나 어떤 주제를 놓고 확대를 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발현을 하고 방향성을 보자는 거니까 이 부분을 썰을 풀자는 건데 이런 공부는 얘네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이렇게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힘들죠 이래서. 그래서 어떤 사안을 딱 보면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비판적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있다면 반드시 논술학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책을 읽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는 그 비판에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탐구 보고서고요.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그게 소논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논문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소논문 없어져서 되게 평등해졌느냐? 탐구 보고서는 각 과목하고 관계가 없이 얼마든지 써서 내는 게 탐구 보고서입니다. 자, 그리고는 끝이 아니죠. 그 내용을 나와서 발표해라. 혹은 팀별로 토론을 해라. 이것이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게 교과세부 특기사항,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접의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생기부만 제출해서 뽑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면접을 봅니다.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만 했고요. 또 그것을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달변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동아리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동아리를 주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고1 때 딱 들어가서 자율동아리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뭘 했냐면 자유롭게 한번 정해볼 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주제로 잡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했고 잘 될 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왜냐하면 주제가 너무 모호하고요. 그리고 너무 중학생스럽고요. 그리고 구성원을 봤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 친한 애들하고 한 거예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고1 때 되게 어리버리 해가지고 친한 애들은 그냥 다들 어느 정도 재미있고 웃기고 좀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줄 알았고 잘 안 모여지고 몇 번 모인다 그러는데 모여도 별로 비효율로 1시간이면 끝날 걸 4시간씩 얘기하고 막 이렇게 뭐 썰 풀고 막 했겠죠. 뭐 떡볶이 먹으러 가고 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기재가 없어요. 자, 근데 2학년 때 되게 달라졌죠. 그래서 일단은 주제를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멋있으라고 잡아놓은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 그 이주아학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시면요. 그 위에 고등부 카페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주아학원을 치시면 되고요. 이주아학원 딱 치시면은 그 홈페이지 위에 고등부 카페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카페도 있으니까 다른 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고등부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수많은 입시 정보 자료들이 계속해서 저금 창고처럼 누적이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등업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거기에 이제 가입 신청을 하시면 승인을 받으셔야 거기 있는 내용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평가와 관련돼 있는 필독서 라인들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발췌본이 정리가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가장 핫하게 입시가 바뀌었던 대학에 대해서 지금 다 기재사항 바뀌어서 업데이트가 더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열혈맘들께서는 하루에 무조건 한 10분, 20분씩 들어오셔서 그거를 계속 정리해서 매일같이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많진 않으시고 제가 보기엔 한 10명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님들 좀 다르시더라고요. 진짜 대화를 해도 좀 다르고 나중에 실질적 입시 상담을 해도 좀 많이 다르시긴 합니다. 거기에도 기재가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율동아리 3월 28일까지 마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이제 해야 될 애들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직은 3월 그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얘가 3등급 안짝인지 바깥쪽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재원생들끼리 묶으려고도 했었습니다만 과거에 그렇게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거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활동이지 학원 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환이가 딱 이렇게 리더가 되면 주제를 잡으면 경환이네 반에 같은 반인 애 중에 좀 괜찮을 것 같아.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좀 되게 지적인 호기심도 있고 나보다 좀 나은 면도 있어. 그렇게 팀이 짜져야 돼요. 한 6명이. 그래서 주제를 짜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바꾸어준 세상의 변화, 3D 프린터, IoT, API 통신과 암호화, 스마트 시티. 아니면 가짜뉴스 사례 분석,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뉴스 선택법, 마지막으로 뉴스 만들기, 브렉시트, 드루킹 사건, 유튜브 언론. 저런 세부적인 자료들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이주아학원 고등부에서 잡은 자율동아리 주제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2학년이 할 수도 있고 1학년이 할 수도 있는데 2학년 깊이는 좀 다를 거예요. 1학년하고 좀 다릅니다. 1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신선한 재료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이과 상관없습니다.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짜뉴스 감별법이라는 저 주제를 놓고도 드루킹이나 이런 내용을 놓고도 예를 들어서 물리나 화학으로 잡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경제로도 잡을 수 있고 문화나 사회로 잡을 수도 있고요. 언론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어문 계열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게 하나 딱 나오면 일단 일정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주제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애가 섭외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교사 선택해서 신청서 내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보고서가 하나 나오고 또 팀별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중간에 모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좀 필요해요.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보고서가 하나씩 나온다던가 그래서 연말에 그거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담당 교사한테. 그래서 그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 팀별 보고서나 개별 보고서 특히 개별 보고서 하나는 일단은 동아리 활동 보고서랑 또 별개로 교과세부 특기 사항에 연루가 될 수 있게끔 사회과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브렉시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저 발표 좀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특정 학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갑자기 선생님께서 발표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건 다 교과세부 특기사항에 써줄 테니 준비 좀 해오겠니? 이 소리예요. 야, 이 주제를 다음 주에 수업 들어갈 거니까 발표할 사람 준비해와 이 얘기예요. 아니면 누가 그럴 때 이제 PPT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저런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어떤 홍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탐구 보고서 발표 대회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학술제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율동아리는 1학년 때가 하나 들어가고요. 2학년 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2학년 때 무조건 해야 되고 역시나 그러나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학년 때는 전공 적합성이 한번 훅 하고 찔러줘야죠. 좀 더 딥하게.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자율동아리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3학년 1학기는 이제 끝물인데 뭘 하겠어요 그러는데 3학년 1학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신이 40%가 들어가요. 1학년 때 내신이 20%, 2학년 때 전체 내신이 20%, 40% 죄송합니다. 2학년이 40%, 그리고 3학년 1학기, 한 학기인데도 40%. 각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33점, 33, 33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보는 학교도 있지만은 20, 40, 40으로 보는 학교가 너무나 많고 그 얘기는 점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3학년 1학기 때 자율동아리는 일종의 그 친구의 전공 적합성의 마무리 작업인 거죠. 그래서 요게까지 딱 마무리가 되면은 내 새끼만의 우리 아이만의 우리 학교만의 생기부가 하나 마무리가 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동아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던 이주아학원 고등부 카페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수행평가 주제 관련한 그 논문의 어떤 발췌본도 있고요. 독서활동 연루되어 있는 필독서 라인들이 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어떤 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꼭 활용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아어학원 이제 소통의 장에서 우리가 요거는 뭐 추후에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슬랙이라는 이거는 일종의 카톡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앱을 까셔야 되는데 밴드나 뭐 아니면은 지금 구글 드라이브로 저희가 학생들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밴드는 일방적으로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글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약간 일반적인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혹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주아학원 고등부 밴드에 혹시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 예, 저기 가실 때 실장님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예, 초대를 드리면 수락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아침마다 뜨끈뜨끈한 입시 뉴스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데 딱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집중이 되시면 한 번에, 집중이 안 되시면 두세 번 정도 읽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만 매일매일 누적해서 보시더라도 거의 뭐 입시 관련된 설명에 가셔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 슬랙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카톡이랑 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급하게 질문이 필요한데 이제 선생님 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밴드 다이렉트 메시지로 가끔 문자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슬랙은 저희가 예를 들어 선정고 슬랙 어머님이나 학생들 방을 만들면 거기다 이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드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개인 톡처럼 보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떤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뭐 소통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들이 지금 설정이 되세요. 숭실고 2학년 가짜뉴스, 숭실고 2학년 복지정책 이렇게 솔팅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 입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 머릿속에 지금 내신밖에 없어요. 솔직히.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첫 내신에서 어떻게 잘 볼 거냐가 상당히 조금 기선제압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과정의 시작이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일단은 3월 셋째 주부터 저희가 내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그 내신을 위한 밑작업의 작업들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입시는 시작이 됐고요. 제가 이제 학종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간담회 가시면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상 다른 뭐 큰 학원 간담회라든가 전국구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당연히 다 보고 또 직접 가서 참여도 하고 혹은 주최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는 정시로 못 가요. 대성 예외 아닙니다. 자사고였어도 마찬가지예요. 대성에서 정시로 인하대 갈 아이는 수시로 성균관대 갑니다. 그거 학종으로요. 대학의 레벨 자체를 바꿔주게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우리는 수시고 그중에 학종이에요.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논술 정시는요. 이거예요. 학교를 버리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고민까지 안 하실 건데 2학년쯤 되면은 내신이 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그렇게 빡센 데도 아닌데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1점대 초반, 개초반을 때릴 것 같은데 안 나오면 마음이 그런 두 마음, 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건너 누군가는 논술로도 대학을 갔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모집단은. 저는 논술로 바로 가는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정말 죄송한데. 학종이 이렇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현역에서 논술로 붙은 애는 작년도 예일여고 나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걔한테도 얘기했어요. 네 얘기를 어디 가서 못하겠다. 너는 일반적이지가 않고 너의 사례가 누군가한테 뭐 동기부여가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미안한데. 근데 학종으로는 가능해요. 학종으로는 가능하고 그러면 학종에 대해서 일단은 내신 점수, 그렇죠? 그리고 서류를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럼 모의고사는 중요하지 않나요?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은 원서를 6개 쓰잖아요. 수시로. 그럼 학종으로 4개, 학생부 교과로 2개, 혹은 3개, 3개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수능의 최저 등급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지금 종합전형도 좋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저 등급을 요구를 해요. 서영고 같은 데도 다 학종이잖아요. 그러면 교과 추천, 교장 추천 전형이라든가, 직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신만 보지 않고요. 서류만 보지 않고요. 2과목의 합이 얼마, 3과목의 합이 6, 이런 식으로 최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가제울고의 전교 1등이 서영고를 다 떨어졌잖아요. 왜요? 전교 1등인데? 서류가 후졌을까요? 서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최저를 못 맞췄어요. 최저를. 그래서 전교권이고 내신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서류도 나름대로 되게 바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애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걔가. 그래서 재작년도에 예일여고를 졸업한 학생 중에 성균관대를 학종으로 간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번에 반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수를 했어? 성대를 만족을 못하고? 그랬더니 네. 논술 봤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뭔데? 했더니 결국 고대를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종으로 고대를 또 붙은 거예요. 학종으로. 한 번 써먹었던 서류로. 뭐야 너? 그랬더니 작년에 한 문제 차이로 최저를 못 맞췄는데 올해 수능을 봐서 한 문제를 더 맞추는 바람에 이게 최저가 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부 그대로 내고 내신 그대로 내고 최저 맞추고 면접 한 번 더 봐서 고대를 이번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면 내신, 서류,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모의고사의 점수가 필요해요. 근데 최저는 전 과목이 아니잖아요. 전 과목이 아니고 우리 애가 잘 볼 수 있는 메리트이 있을 만한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영수하고 탐구 중에 무슨 과목이 될지는 지금 결정하시진 않아요. 2학년 1학기까지의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다른 수학학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사실 고3까지 이 수학학원에 있는 애들을 고3까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가 좀 고민이시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지금 반대로 어떠시냐면은 수학학원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주 이틀 하다가 방학 때 특강에서 주 4일 해라, 주 5일 해라 그러면 막 다 수강 신청을 하시고 막 들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과고 그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 반영 비율이 높고 혹은 그걸로 최저를 맞추려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모의고사를 봐도 애가 4등급이야. 계속 수학이. 계속 4등급이야. 안 올라. 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4고 3이고 그리고 얘가 고3 돼서 그게 4가 4예요? 5로 내려가지? 고3 돼서 4였으면 재수생 반수생 들어오면 5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목을 계속 특강 들으라면 듣고 선행을 막 2학기를 때려버리시고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 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보통 최저 과목의 전략이라는 건 탐구예요. 탐구예요. 탐구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조금 절대평가로 지금 해서 이게 선이 완전히 좀 낮아져 버린 영어죠. 제가 영어 과목이라서가 아니라 그건 수학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자기가 수학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능까지. 이쪽 지역 애들은 다 학종인데 정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 드렸냐면 저는 영어학원이라서 그냥 솔직하게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최저로는 어머님들 탐구하고 영어 아닙니까? 도대체 왜 수학학원 끝까지 보내시는 거죠?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원장님은 수학이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엄마들이 끝까지 보내실 거예요. 잘 파악이 안 되셔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도 특강하라 그러면 특강하실 거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하실 거고 아마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죄송한데 진짜 그런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목별로 중요한 과목들 또 선행의 어떤 여지 부분도
그 남의 집 얘기, 남의 동네 얘기 듣지 마시고요. 목동에 뭐 미탐이 어떻다더라, 뭐 어디가 어떻다더라, 그거 남의 집 얘기입니다. 남의 학교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한가람 고등학교 수학에 내신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 동네 애들의 내신을 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선행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게 과연 지금 이 내신을 못 나오게 하는 어떤 약간 주범이 되는 요인은 아니었는가? 그냥 딱 지금 봐야 되는 요 내신에 대한 부분만 더 돌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수학학원에도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세팅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가 있고요. 지금 자료에는 오늘은 이제 학교별 그 관련돼 있는 뭐 내신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세부적 질문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대성고등학교 조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대성고. 네. 예. 대성고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두렵거나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신청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안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사고라서 이제 유입되는 어떤 자금이 좀 더 풍족하진 않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나 인프라는 사실 있다 이거죠. 수요 동아리, 토요 동아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분명히 자사고로서의 어떤 운영을 했던 그 키맨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 동아리, 자율 동아리, 그러니까 수요 동아리, 토요 동아리가 자율 동아리였어요. 자사고였을 때.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자율 동아리 2개가 돌아간 거죠. 근데 지금 얘네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 2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계속 세팅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서 주제를 잡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신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자사고였을 때보다는 좀 약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뭐 몇 개였어? 8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 교과서 2가가 시험 범위, 듣기는 듣기대로 따로 나오고 그래서 시험 범위가 그냥 여기 서부학군 중에서 제일 많았다고 생각해도 관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범위 잡히면 그대로 나올 거고 남학교라 서술한 중간시험이 없었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로 굉장히 변별을 갈렸죠. 문법 틀린 거 다 골라라. 몇 개인지 안 가르쳐주고. 근데 학원에서 그거 훈련 많이 했지? 그치? 그런 것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일여고 좀 손을 들어주겠어요? 선일여고. 예. 선일여고가 영어 내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성취도 부분은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혹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 D, E로 이제 학생들의 성취도를 약간 이렇게 분포를 한 표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선일여고는 여학교고 그래서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진 않아요. 근데 동명여고는 되게 웃긴 게 A, B, C, D, E면 E가 제일 많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근데 선일여고를 보시면은 그렇다고 A가 제일 많진 않아요. C 정도가 이제 제일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고 좀 더 서술한 주관식 문법 같은 것들 영작이 되게 아주 뭐랄까 속된 말로 좀 더티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충 교재 같은 것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보충 교재를 많이 써요. 천일문을 쓰시기도 하고 학교 프린트가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회독수를 많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정고등학교는 제가 작년에 1학년을 대비를 좀 했었어요. 대성도 했었고 선일은 예전에 많이 했었었고요. 근데 선정고 잠깐 손 좀 들어보실래요? 그냥 밥이야 밥. 선정고는 진짜 우린 잘할 수 있어요. 선정고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범위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나대면 돼요, 안 돼요? 깝치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되게 정색하고 우리가 반복을 해야만 하고요. 근데 나올 문제들의 어떤 범주 안에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영어 실력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이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돼요. 제가 작년 1학기 때 선정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 2학기 때 제가 기회가 돼서 이제 선정고등학교 1학년을 맡았었는데 범위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예일하고 대성을 주로 맡고 있었고 좀 빡센 학교잖아요. 근데 선정이 2학기 때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범위가 너무 적어서 범위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작년 거 재작년 걸 계속해서 그걸 봐야만 문제를 풀릴 수 있거든요. 저희도 만들고.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계속 시켰어요. 야 그냥 이거 다 풀자 우리. 다 풀고 다 채점하고 다 하자 그랬더니 어이없게 2등급 2명 뭐 3등급 2명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다 1등급 나왔어. 다 1등급 2명에 2등급 2명 나오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신입이 늘어가지고 선정고가 2학기 때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 울고 막 오고 얘가 이러더니 야 이게 뭐가 어렵냐 지금 장난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여기는 거 뭐냐면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최저를 못 맞춰요. 근데 과중반이 있잖아요. 아직 들으신 얘기 있겠지만 과중반은 잘하는 애들이 꽤 몰려 있어요. 그래서 1점, 0.1점, 0.3점으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신 차리고 막판에 이제 들이대는 애들한테 공부를 좀 했던 애들이 약간 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윗바닥의 그 장벽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점수로 이 등급이 나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긴장을 안 늦추고 가는 게 이제 관건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예일이나 아니면 뭐 이대부고나 중앙고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선정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있고요. 실제 사례로 대성고에서 작년에 이제 자사고 폐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학 간 거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학교는 사실 충암이었어요. 근데 충암이 TO가 없었죠. 두 번째는 숭실이었는데 역시 또 TO가 꽉 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부지리로 그냥 선정을 간 건데 얘가 조5군이에요. 대성고에서 4.7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마무리하고 1학년 마무리가 아니구나. 1학년 1학기까지 마무리하고 1학년 2학기 때 선정을 갔어요. 2.3. 저는 1등급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2등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고 진짜 깜놀했는데 특히 또 대성에서 충암가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색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행평가 잘 챙겨야 되고요. 예.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